황진이와 명창 이사종 6년 계약, 그 파격적 사랑의 기록. 1. 프롤로그 천하의 명기와 조선 최고의 소리꾼. 조선 중종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황진이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뛰어난 시제와 학식,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당대 최고의 명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수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그녀와 시를 주고받았고 그녀의 풍류를 즐기고자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진이는 이미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도 겪었고 신분의 벽 앞에서 좌절도 맛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기생처럼 사랑에 눈이 먼 여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 이사종은 조선 팔도의 그 이름이 자자한 명창이었다. 그의 소리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을 넘어서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양반들조차 그의 소리 앞에서는 신분을 잊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재능과 노력으로 당대 최고의 예인으로 인정받았다. 이사종에게는 이미 정식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양가 여인으로 이사종과 혼인하여 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사종의 부인은 현숙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녀에게 남편의 소리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사종은 가정에서 안정을 얻었지만 예술적으로는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2. 천하의 절창, 운명적 만남. 황진이와 이사종의 만남은 개성의 한 풍류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그날은 봄날 저녁이었고 개성의 부유한 상인이 주최한 연회였다. 주인은 유명한 예인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황진이와 이사종 모두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이사종이 소리를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춘향가 중 이별가였다. 이사종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의 소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목이 메고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슬픔이 청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황진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소리꾼들을 만났지만 이처럼 영혼을 뒤흔드는 소리는 처음이었다. 이사종의 소리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슬픔과 기쁨,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황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리가 끝나자 연회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종의 소리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황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종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절창이로구나. 이 황진이 평생 예술을 추구해왔다고 자부했으나 오늘에서야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종은 황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개성의 명기 황진이 시조에 능하고 학식이 깊은 여인. 하지만 실제로 만난 황진이는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성과 예술에 대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이사종은 정중히 담례하며 말했다. 황낭자의 시조 또한 천하의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낭자의 시를 배우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진이는 자신의 시조를 읊었고 이사종은 그 시조의 곡을 붙여 불렀다.
시와 소리가 만나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끌림이 아니었다. 두 예술가의 영혼이 공명하는 순간이었다. 3. 파격적 제안. 6년 계약의 시작. 첫 만남 이후 황진이와 이사종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 세계를 탐구했고 함께 작품을 창조했다. 황진이는 이사종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시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고, 이사종은 황진이의 시를 통해 자신의 소리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예술적 교감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싹텄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이사종에게는 이미 정식 부인과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황진이는 기생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가 허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황진이가 이사종의 첩이 되는 것뿐이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황진이는 이사종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두 사람은 개성 외곽의 한적한 정자에서 만나 있었다. 황진이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첩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딱 6년만 함께 삽시다. 처음 3년은 선생님 댁에서 제가 첩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섬기고 본부인을 도우며 첩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제가 선생님 가정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제가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사종은 황진이의 말에 크게 놀랐다. 기생이 먼저 첩이 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그 조건이 더욱 파격적이었다. 6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명확히 나누자는 제안. 이것은 이사종이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황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 둘 다 이미 젊지 않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선생님도 40에 가까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열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술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사종은 한참을 생각했다. 황진이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웠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황진이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한다면 그것은 가능했다. 그리고 황진이가 경제적 부담까지 나누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의지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였다. 이사종은 황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 6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술을 나눕시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서로에게 미련 없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시다. 황진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약속합시다.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4. 첫 3년 이사종의 집에서 약속대로 황진이는 이사종의 첩으로 그의 집에 들어갔다. 이사종의 집은 개성의 평범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기와집이었다. 이사종의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본부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황진이가 첩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사종의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본부인은 당연히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특히 황진이처럼 명성 있는 기생을 첩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안의 위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게다가 황진이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것이라는 소식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다. 황진이는 이사종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첩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고 본부인을 정성껏 대했다.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와 청소를 도왔으며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개성의 명기였던 그녀가 평범한 가정에 첩으로 들어와 온갖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가족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시부모님은 황진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황진이는 학식이 깊고 예절이 바른 여인이었다. 그녀는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때로는 시를 읊어 즐겁게 해드렸다. 노부모님은 비록 첩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두게 된 것을 기뻐했다. 본부인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황진이의 겸손한 태도 덕분에 점차 나아졌다. 황진이는 본부인을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며 결코 본부인의 위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본부인을 정실로 대우하며 공손하게 대했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본부인의 의견을 먼저 구했다. 또한 본부인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다. 황진이의 이러한 태도에 본부인도 점차 경계를 풀었고 때로는 황진이와 속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황진이가 가장 신경 쓴 것은 경제적 기여였다. 그녀는 여전히 명기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품격 있는 모임에 참석하여 시조를 읊고 풍류를 즐기며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 그녀가 벌어들인 많은 돈을 이사종의 집을 위해 쓰기도 했다. 집을 수리하고 시부모님의 약값을 대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보탰다. 이사종의 소리꾼 일은 수입이 불규칙했기에 황진이의 경제적 기여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황진이를 무척 아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황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비록 첩의 신분으로 왔지만 너처럼 효성스럽고 현숙한 며느리는 본 적이 없구나.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황진이와 이사종의 관계는 단순히 가정 내의 역할로만 규정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예술을 나누었다. 황진이는 시조를 지었고 이사종은 그 시조에 곡을 붙여 함께 불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작품을 창조했고 서로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이유였다. 팔도 유람 예술의 여장. 첫 3년 동안 황진이와 이사종은 틈틈이 조선 팔도를 유람했다. 이사종은 각지의 잔치와 행사에 초청받았고 황진이는 그와 함께 동행했다. 그들은 단순히 공연을 위해 여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먼저 금강산을 찾았다. 만물상의 기암괴석과 구룡폭포의 장엄한 물줄기 앞에서 두 사람은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했다. 황진이는 금강산을 주제로 여러 편의 시조를 지었다. 천봉만봉이 다 제각각인데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구나.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도다. 이사종은 황진이의 시조에 곡을 붙여 불렀고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관동팔경을 돌며 그들은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보았다. 총석정의 절벽 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사종은 소리를 불렀다. 그의 소리에는 바다의 웅장함과 인간의 자금이 함께 담겨 있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소리를 들었다. 황진이는 이사종의 소리를 듣고 깊은 영감을 받아 또 다른 시조를 지었다. 전라도의 광주와 나주를 거쳐 남해안으로 내려간 그들은 따뜻한 남쪽의 정취를 느꼈다. 전라도 사람들의 구성진 소리와 흥겨운 가락은 이사종에게 새로운 음악적 자극을 주었다.
그는 전라도의 토속 음악을 배우며 자신의 소리에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황진이 역시 전라도의 풍요로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을 시로 담아냈다. 경상도의 안동과 경주를 지나며 그들은 천년 역사의 흔적을 보았다. 신라의 옛 도읍 경주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그들은 불교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동했다. 황진이는 석불의 자비로운 미소를 보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각했고 그것을 시로 표현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미소여,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평화롭게 하는가? 우리 인간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것을 그대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중생을 굽어보시는구나. 충청도의 공주와 부여를 지나며 그들은 백제의 옛 영화를 떠올렸다. 부소산성에 올라 낙하암을 바라보며 황진이는 삼천궁녀의 전설을 생각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몸을 던진 여인들의 이야기는 황진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산악지대를 지나며 그들은 자연의 순수함을 경험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나무꾼과 농부들의 소박한 삶은 두 예술가에게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사종은 산속에서 들은 나무꾼의 노래에서 소리의 원형을 발견했고 황진이는 순박한 사람들의 삶에서 시의 소재를 얻었다. 경기도 양주와 파주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은 조선의 수도 한양의 번화함을 경험했다. 남대문과 동대문을 지나 종로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다. 한양에서 그들은 여러 차례 공연을 했고 도성의 양반가 중인들 앞에서 그들의 예술을 선보였다. 한양 사람들은 이사종의 소리와 황진이의 시조에 열광했다. 6. 후반 3년 황진이의 집에서 약속한 첫 3년이 지나자 황진이와 이사종은 거처를 옮겼다. 이제는 황진이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황진이는 개성에 제법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명기로 활동하며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기와집으로 이사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 황진이의 집으로 옮긴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황진이가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이사종은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황진이는 여전히 명기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렸고 그 돈으로 두 사람의 생활을 유지했다. 이사종은 황진이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오롯이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산으로 들어가 소리 연습을 했고 새로운 가락을 창조하는 데 몰두했다. 생계 걱정 없이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떠돌이 소리꾼으로 살아온 그에게 처음 누리는 호사였다. 하지만 이사종은 이러한 상황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 조선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특히 그 여자가 기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이사종이 황진이의 돈에 기대어 산다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러한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약속했습니다. 처음 3년은 선생님이 책임지고 후반 3년은 제가 책임지기로. 이것은 공평한 계약이며 우리 둘 다 동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이사종도 황진이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진이가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진이는 이사종의 재능을 믿었고 그가 더 훌륭한 소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후반 3년 동안 이사종의 소리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는 평생의 역작들을 창조했다.
그의 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게 되었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울렸다. 조선 팔도에서 이사종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를 초청하는 곳이 끊이지 않았다. 황진이 역시 후반 3년 동안 많은 시조를 창작했다. 그녀의 시조에는 이사종과 함께한 삶의 기쁨과 다가오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곧 그들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7. 마지막 여행, 이별을 향하여. 6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두 사람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다. 그들은 처음 함께 갔던 금강산으로 향했다. 금강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6년 전 처음 왔을 때의 그 설렘과 기쁨은 이제 이별의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만물상 앞에 서서 황진이는 말했다. 이 산은 천년만년 이곳에 서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종은 황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6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산보다 더 오래 우리의 사랑과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관동 팔경을 다시 찾았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거쳐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다. 여행하는 내내 그들은 침묵이 많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별을 원하지 않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개성 외곽의 한 정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다. 이사종은 마지막으로 소리를 불렀다. 그의 소리에는 6년간의 모든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황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를 들었다. 8. 쿨한 이별 약속의 완성. 드디어 약속한 6년이 되는 날이 왔다. 그날은 가을날이었고 개성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황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로써 약속한 6년이 되었습니다. 이사종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6년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평생 함께 살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황진이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6년은 완벽한 것이 되고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사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황진이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이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가슴에 품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사종도 대답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6년 동안 저는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황진이는 깊이 절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사종도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이사종은 멀어져 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약속한 방식이었다. 깨끗하게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것.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헤어질 때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황진이는 이사종을 그리워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9. 이별 후 각자의 길. 그녀는 가끔 이사종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여전히 조선 팔도를 돌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다. 황진이가 부른 어전의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내 일이여. 이토록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 했다면 갔겠느냐마는 제 결단으로 보내놓고 이제야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는 이사종을 그리며 지은 시라는 설이 있다. 약 500년이 지난 지금도 황진이와 이사종의 6년 계약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들의 사랑은 당시 조선시대의 유교적 질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더군다나 여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다가간다는 것은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현대적 시점에선 성숙한 사랑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놓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10. 에필로그.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던 황진이의 사랑. 비록 신부는 기생이었으나 그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높고 푸르렀던 이 여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접하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이 이야기는 황진이와 이사종의 6년 계약 결혼 사실을 근거로 각색 편집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